안녕하세요. 16년째 랩터스 팬 외길 인생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터스의 프리시즌 경기를 결산하고 프리시즌에 대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랩터스의 개막전을 비롯해서 전반기 주요 스케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터스의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였는데요. 지난 12월 19일에 열렸습니다. 지난 시즌의 준우승팀인 마이애미 히트와의 대결에서 랩터스 입장에서는 이제 쫄지 않고 플레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붙어보는 강팀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참 많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마이애미와의 경기는 지난 샬럿과의 2연전에서 참가하지 않은 카일 라우리가 새롭게 팀에 합류한 경기로서 더욱더 주목이 되었었고 정규 시즌과 동일한 스타팅 라인업을 따라서 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전 라인업은 버틀러가 결장한 마이애미와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한편 경기는 4쿼터 6분 가까이 랩터스의 벤치 유닛들이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손쉽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랩터스의 벤치 중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일 건지 벤치가 전체적으로 약해진 것인지는 앞으로 시즌을 보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카일 라울입니다. 샬럿과의 2연전 경기에서 결장을 해서 조금 걱정을 하긴 했지만 이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25득점 그리고 3점슛을 6개나 꼽아 넣는 등 멋진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일 라우리의 키는 작지만 단단한 체구에서 나오는 턴어라운드 페이드웨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멋진 장면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So Siakam, Lowry, Powell, Boucher, and Bembry. Here's Bembry on the drive and a kick out. Kyle weaving his way through traffic, spinning around. Got it! North Philly's finest. 제가 랩터스의 프리시즌 3경기를 보면서 느낀 것은 카일 라우리, 프레드 밴블릿, 오지 아누노비, 파스칼 시아캄, 에런 베인즈의 라인업은 어느 강호를 상대로도 해볼만한 아주 탄탄한 라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벤치 유닛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마이애미전에서 4쿼터 6분 가까이 무득점에 그쳤던 벤치 유닛은 더 젊어졌다는 장점은 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랩터스에게 만족스러웠던 점은 선수들 각자가 본인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지 아누노비 같은 경우에는 벌크업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돌파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 보였고 파스칼 시아캄 같은 경우에는 3점 슛 터치가 한결 부드러워졌고 포스트업 등 다양한 공격 루트를 시도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프레드 밴블릿 같은 경우도 카일 라우리가 샬럿과의 2연전을 결장하면서 팀 내 캡틴 역할을 맡으며 팀이 흔들릴 때도 본인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등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크리스 부시에 같은 경우도 본인이 3점슛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이 있다면 아쉬웠던 점 역시 있겠죠. 저는 지난 경기들을 보면서 랩터스 빅맨진들의 이제 리바운드 능력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그게 많이 도드라졌죠. 경기당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는 경기당 10개의 리바운드를 해줄 만한 든든한 빅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슬램덩크를 보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고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랩터스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지 참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크리스 부시에이가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해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프레드 밴블릿을 이번 프리시즌의 MVP로 꼽았습니다. 지난 샬럿과의 두 경기에서 팀이 큰 점수차로 뒤지고 있을 때 프레드 밴블릿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랩터스는 역전을 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4년 85밀리언이라는 거대 계약을 맺었는데 이 프리시즌에 했던 활약 그대로를 시즌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랩터스가 맺은 그 계약이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노먼 파웰은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프리시즌 첫 경기의 부진이 제게는 크게 뇌리에 박혔었는데요. 기량면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팀 내 같은 포지션 경쟁자가 많다는 것과 내년에 재계약이 있다는 것은 본인에게 확실한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개막전의 상대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입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인데요. 작년에는 기분 좋게 승리를 거둔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에 결장했던 자이언 윌리엄슨이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자이언 윌리엄슨은 리바운드가 약한 랩터스에게는 무조건 경기의 1순위입니다. 지난 밀워키 벅스와의 프리시즌에서 활약했던 자이언 윌리엄슨의 멋진 모습들 잠깐 보고 가시죠. In the first 37, Zion protects it well. Now, if we play this again, this is, again, I'm not comparing the two. Got Zion in against the Antetokounmpo and stays with it. How about the second bounce? Do you know how impressive that is, Joe? So pay attention to this. You see the ball go up on the rim. When everyone else is turning around. Jackson Hayes, the 5 on the floor for the Pels.
Zion with a nice handle goes right by Torrey Craig. What a finish. Hey, What a finish. low man wins in basketball. This is what people don't understand about Zion. It's how well he handles that basketball. You talked about the finish, and it's a heck of a finish. But even to get to that point of going around Torrey Craig. 개막전 이후 전반기 랩터스의 주요 빅매치 일정입니다. 12월 26일에는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만납니다. 옛날의 에이스 드로잔을 다시 만나게 되겠네요. 그 후 12월 29일에는 필라델피아 76서스를 만납니다. 디비전 라이벌과의 첫 맞대결인 만큼 선제적으로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경기는 뉴욕 닉스와 치르게 됩니다. 그 후 1월 4일에는 보스턴 셀틱스와 대결하게 되겠는데요. 플레이오프의 복수라는 테마가 어울리는 경기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 후에는 1월 10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즈를 만납니다. 2019년 파이널의 리매치가 되겠죠. 클레이 탐슨이 부상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2월 5일 브루클린 네츠를 만납니다. 케빈 듀란트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한 브루클린 네츠, 과연 랩터스가 이길 수 있을지 참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환영이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